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어제 투경 해제 기대감으로 미리 하루 일찍 올라와서 마지막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에까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건설, 대한광통신처럼 투경 해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우리가 조건값을 하나 달았습니다. 뭐냐, 유지선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장 시가 출발에 갭상승을 하고 나더니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유지선을 깨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에서 시장에 순응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처음 보시거나 매수를 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비단 이거는 대우건설뿐만 아니고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빠지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유지선이 깼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려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우건설이 지금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대마불사라고 하죠. 대우건설이 지금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장을 초월하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외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빠지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올라갈 거라는 부분들에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걱정보다 우리가 대우건설을 어떻게 하면은 단가를 물리신 분들은 좀 더 낮출 수 있을까, 혹은 신규 매수나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수량을 좀 어느 정도 잡아볼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의 대응 흐름들을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가격대,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 이 가격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좀 전에 시장 이야기했었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많이 빠졌던 것들이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 있냐 보면 그냥 시장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과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정이 오는 국면에 다른 종목들은 정말 더 우수수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선 대우건설도 올라오는 폭의 하락 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저점 수준에서 박스권이니까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이번에 마지막 상승을 엄청나게 크게 보여줬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까지도 오늘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대우건설 주주분들 좋아요 하나 정도 부탁드리고, 대우건설 어쨌든 반등할 겁니다. 풀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유지선이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단기 과열권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할 건데, 첫 번째는 유지선이라고 하는 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빨간 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빨간 선을 깨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안 맞았다는 거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수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게 파란색 화살표가 과열로 들어가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를 잡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대형주들은 이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열까지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급등주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이 구간에서 이 1900년도에 급등했던 그 반도체 시절 외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그만큼 시세가 시장의 전과는 다르다, 완전히 타견이 다른 시장이다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어쨌든 단기 과열권에 있고 테마주라고 본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분 차트로 봤을 때 이쪽의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조정 국면이 아래쪽에 이 유지선을 유지하는 관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직 폭이 오늘 빠진 것만큼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대우건설 주주니까 대우건설을 살펴본다면 사실 올라갈 때 대우건설이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그 강도에 있는 상승 부분에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은 만들어 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우건설을 처음에 매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 1차 상승에서 이 유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 나오고 나서 또 유지선에 또 매수 추천을 제가 강력하게 좀 드렸었는데, 워낙에 이렇게 강한 종목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파란색 시그널이 나오는 국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타점을 잡아가는 거고,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상승에 봤을 때 처음 내려오는 역전 밴드 구간에서, 역전 밴드가 세력의 매집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반전을 노리는 포인트로 매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번 시장에는 지수가 빠지는, 대우건설이 혼자 독고다이로 올라가는 시절이 아니고 SK하이닉스와 시장이 어느 정도 식어가는, 도정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플러스 시장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우건설의 일단 가격대를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점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에 참여해 보거나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어서 가격을 이해하기 전에 잠깐 수급창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이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지금 일단 받기 시작했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반전이 급하게 나온다? 이 부분은 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대우건설의 중요한 주포였는지는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외국인이 들어 올리면서 아래쪽에서 계속 조정을 받는데 크게 수량은 크지 않았지만 오늘 밀어내면서 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남았을 때 1,500억 정도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근데 지금 1,000억 정도가 1,100억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 고점에서 4월 28일 최고점을 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기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했냐라면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혹은 옆으로 기면서 유지선에 닿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 왔을 때 한 번씩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유지선을 깼으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이 역전밴드 구간에서 중요한 파동의 가격과 맞물리는 구간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눌러주면서 유지선을 돌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에 사냐고 급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가격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파동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파동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상승에 나왔을 때 제가 예시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파동 이야기를 꼭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상승의 이 앞산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매수한 이 수량의 돈이 들어오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첫 번째로 이 구간은 반등파동이라고 합니다. 반등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이 주가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상승의 확정이구나. 2차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윗구간은 첫 번째 1차, 그 다음에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시면 제가 가격대를 살짝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여기로 잡으면은 이 저점에 이 파동의 앞 파동의 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차 목표가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채우고 나서 다시 눌려주는 그림에 유지선을 깨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해가지고 가면서, 혹은 유지선 깨지 않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참여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파동이 나와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파동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온 돈이 상승을 만들어내고 저가를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반등 파동 넘어가고 상승의 확정을 26,000원대 구간 500원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최고가까지 또 1차 목표가가 그 다음번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위로 가면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최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 거죠. 추세 고점에서.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건데,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는 대로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러면 28,000원 정도 수준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고, 이 아래쪽에 최소한 이 정도 가격대는 지켜내주는 그런 부분을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밀릴지는 지금 당장에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는 가격대는 이 가격대라는 거예요. 역전 밴드.
이 역전 밴드 구간이 여기 상승에 스탑 가기도 했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아래쪽에 밀렸을 때 보시면 25,000원대와 27,500원이죠. 이 가격대 구간을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한 번은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한 방에 올라가기보다 올라갔다 한번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밀리는 이 쌍바닥 형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관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는 이 방식이 현재 구간에서 혹시 물리신 분이 보신다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다음 주에 어떤 타점에서 우리가 잡아갈 거냐. 현재 제휴건설 차트 흐름으로 볼 때 급락이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면 V자 반등을 노릴 때는 첫 번째 타점을 잡겠지만, 이번에는 다음 주 초 구간에서 시장의 조정성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쌍바닥 패턴을 노릴 겁니다. 이 쌍바닥 패턴은 대우건설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가 매수했던 4월 7일 날 이때 구간에도 봤다면 바닥에서 한번 찍어주고 나서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상회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 시그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왜 쌍바닥을 타점으로 잡을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을 노리는 패턴, 즉 단기적으로 급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온다면 외바닥을 보통 노리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노리는 거지만 지금 시장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격이 온다면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지금 조정성에 있다 보니까 대우건설이 올라오고 싶어도 시장이 완전히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무적정 가기에는 지금 전 종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보통 3, 4일 정도 걸리는 이런 조정 국면에서 나오는 자리 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잡기에 이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의 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매수하자고 제가 말씀드릴 때 영상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남겨드리니까 구독해 두시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장중에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단체로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럼 단기 조정 월하 구간에서 매수 타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파동의 가격과 역전 밴드 구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또 다음번 이렇게 파란색 과열 신호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추세 고점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핵심 전략과 목표가 관리, 요점 정리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우건설 차트로 돌아와서 이 역전 밴드와 지금 가격들 얼마나 중요한 가격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역전 밴드라든지 이 파동의 기준 가격이 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참여해 볼 수 있는 찬스로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시장이 지금 걸리적거린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열을 식혀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 우리는 쌍바닥을 노리는 패턴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구간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의 가격과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적으로 역전 밴드만 보면 아까 27,000원이었죠. 그리고 25,000원 정도 이 수준에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얼마에 잡아야 될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기가 어렵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지수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지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과 대우건설과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 쌍바닥에 있는 타점 잡아볼 거고, 그리고 이 수급상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던 종목이 급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만 잡아주는 이 거래량도 쌍바닥이 중요하거든요. 이 쌍바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상승 기회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이제 매수 타점에 일단 와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 우리가 가격 흐름을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수의 과열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끝나버릴 뻔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지금 추가적인 가격보다는 이 아래쪽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우건설은 시장에 이 종목이 빠지면 살아남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도 빼고는. 그래서 다음 주 이 매매 타점이라고 하는 게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이라는 게 걸리죠. 이번에 매수해가지고 매도했을 때도 첫 번째 했을 때도 2, 3주 정도 걸리고 나서 또 1, 2주 정도 지켜보다가 매수란 부분도 있었고, 기존에 일부 남겨놨던 건 가져가면서 빨간 석이 안 깨지니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는 시간까지 좀 걸리겠죠. 이번에도 아래쪽으로 혹시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분이 좀 언짢게 가져가는 그 부분은 있겠지만, 그 매수를 하고 수익 내서 매도하는 구간까지 이걸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오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매수라는 이 매매 결정하는 타점이 올 수 있으니까 그 타점 제가 공유해드린 대로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같이 냈으면 좋겠고,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우건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